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성찰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널리즘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또는 큰 본질적인 어떠한 본령이 성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종이신문의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도 하나의 다른 시장입니다. 다른 시장에 지금 저희는 똑같은 상품을 들고 나간 거예요. 즉 백화점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이 어디 지금 장터에 나가가지고 다른 제품을, 그리고 백화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명품 가게에 팔던 물건들 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는 한국에서 팔던 시장을 갖다가 그 제품을 갖다가 아프리카 시장에 나갔어요. 물론 제품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거긴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소비자를 만날 때는 그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만약에 언론사가 일반 기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신사업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신사업부에서 하면은 마켓 리서치를 반드시 합니다. 네?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은 어디고, 경쟁자들은 어디 있고, 우리 소비자들은 누구이고, 이들의 구매력은 어떻고, 이런 분석이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걸 결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기업적인 형태를 띠면서도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이것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또는 공적 어떤 기금을 받는 기업이든 아니면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던 기업이든 명확하게 기업입니다. 기업은 기업의 본질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돈을 벌려고 하고 시장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들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항상 기초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제대로 포지셔닝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경쟁자들하고 경쟁 상품을 내놓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제가 보기에는 안 갖춰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하나 저는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징이라고 표현됐던 것, 또는 전 세계적으로는 크로스 미디어, 이거 완전히 저는 잘못된 주문 같은 거예요. 종이 신문의 상품을 가지고 요걸 한번 재탕해가지고 온라인에도 팔아보고, 요걸 재탕해서 포털에도 좀 팔아보고, 요걸 재탕해서 모바일에도 팔아보고, 편하죠. 종이신문 한번 만들어놨던 것을 재탕, 3탕해서 팔게 되니까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해야 될 것은 크로스미디어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시장에서도 보면은 저는 시장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네이버 뉴스를 보더라도 언론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공급 과잉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현상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소셜미디어 얘기하는 것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윤정기가 필요 없습니다. 인쇄기가 필요 없고, 이러면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죠. 누구든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급 과잉은 필연적이고요. 또 하나는 종이신문은 한국 신문 시장이다, 일본 신문 시장이다, 또는 수도권 신문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대단히 분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절되어 있다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이것이 단일한 한국 언어권 시장이라고 보면 단일 시장일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뛰어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독자를 바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독자를 갖다가 뭐 이상한 그림이나 클릭하는, 사진이나 클릭하게 만들어 놓고 그 독자를 마치 나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정치 기사 한참 읽고 있는데 여성들 사진 나오고, 경제뉴스 기사 나오는데 이런 클릭 지상주의에 빠져서 여성들 사진 나오고, 그렇게 쉽게 돈 지갑을 연합자로, 그러니까 소비자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주의의 저는 실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위치하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공기의식이 자신은 시장에서 중요한 주체라는 것, 그리고 시장의 로직을 항상 논리를 배우고 성찰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고 소비자 한 명을 더 만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5년 뒤를 못 보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R&D에 돈을 쓰는 것이고 새로운 인력에다가 투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공격적 경영이 요구되는 것이 뉴마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라인 저널리즘 시장이었고 모바일 저널리즘 시장입니다.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미권 언론사들이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독일권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 기업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언론사가 아니라 미디어 기업으로 전환이 된 지 오래거든요. 언론사가 방송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독일의 그 악셀 슈핑이라든지 빌트지를 갖고 있는 악셀 슈핑이라든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VC를 가지고 있어요.
미디어 기업들이 VC를 갖고 있고 사실상 그쪽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는데 저널리즘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 뜬다 그럼 쿠팡을 사버리는 거죠. 엄청난 기업군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유럽 시장을 먹으면서 그런 기업들을 사버리면서 전체 자기 기업의 수익이 지금 50%를 넘게 디지털 영역에서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벌써 이미 기업화된 지 오래고요. 기업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전문 경영인들, 언론인 출신들이 경영을 하잖아요. 거기는 경영과 언론이 분리가 돼 있죠. 슈피겔만 보더라도 편집권과 경영진은 분리가 돼 있고 경영진은 기자 출신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통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널리즘은 아직까지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적인 경영 차원에서는 이미 디지털 부분에서 뉴 마켓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디언이라든지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파이낸셜 뉴스의 데이터 분석팀에 데이터 저널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에 30명 가까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라는 우리 고객은 독자죠. 독자는 어떤 기사를 좋아하고 어떤 기사를 읽고자 하고 소비자가 무엇인지 그들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론하려고 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그에게 맞춤형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들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다고 보고요. 가디언은 저널리즘의 본령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본령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디언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독일 저널리즘 계에서는 되게 불만이 커요. 독일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짜이트 온라인의 편집장에 가디언이 스카웃됐고 4년 전인가는 타겟 슈피겔의 온라인 편집장이 스카웃됐죠. 가디언으로. 독일에서 웬만큼 잘하는 온라인 편집장들은 다 가디언이 땡겨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만큼 가디언은 나라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훌륭한 인재들은 가디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누굴 가져가냐면 디지털 인재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재 영입에 있어서 그것이 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스카웃도 합니다.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경쟁자의 기업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데려옵니다. 그걸 전통적으로 언론사에서 해왔어요. 기자들 데려오는 거. 근데 디지털 인재를 수입한다? 또는 그 디지털 인재를 스카웃한다? 그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헤드헌터를 고용하고 이런 것을 가디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디언의 저널리즘 쪽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훌륭한 부분이 많지만 뒷단에서 움직이는 기술적인 투자들, 경영적인 투자들, 그리고 세계의 인재들을 모아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저널리즘의 본령인 비판성들과 성찰성들을 지켜나가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박자가 맞으면서 영국의 지금 더 가디언이 현재 지금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로 뭐 기본적인 역사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기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의 전환들을 가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영미권과 유럽권이 다 잘하고 있다고 볼 때 않고요. 대표적인 몇 개 기업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뉴욕타임즈, 가디언,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인 거죠. 가디언 지금 현재 편집장 되게 오래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현재 오늘의 가디언은 지금 현재 편집장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종이 편집장이 됐는데 그걸 벗어 던지고 종이의 권력을 붕괴시키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은 내부에 조직 투쟁 없는 새로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근데 저널리즘 전통적으로 레가시가 새로운 걸 발목 잡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온라인 편집장 같은 경우 대단히 잘했죠. 즉 온라인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인사고과를 확실하게 줬던 거예요. 저널리즘의 전통을 어떻게 쉽게 벗어 던집니까? 별로 예를 들자면 80년대 뉴욕타임즈는 신문을 찍어내는 그 인쇄기를 보고 윤정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신문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돈 찍어내는 기를 얘기했어요. 당시 마진율이 30%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80년대. 비즈니스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선 찍기만 하면은 팔리는 상품이었어요. 이때 저널리즘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찍기만 하면 팔 수 있습니다. 윤정기도 들기 힘들고 고급 인력을 가지고 취재 네트워크도 만들기도 어려웠고 어느 정도의 고학력 인재들 가지고 취재 인력을 만들어서 최소치만 찍어내도 기업들이 그것 외에는 나의 제품을 홍보할 수가 없었어요. 무한한 그러니까 고민 없이 광고만 할 수 있는 돈만 있다라는 광고를 신문에다 하던 시대. 여기에 젖어있던 분들이 지금 한국 언론사들의 최고 경영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잽 사비스가 하는 그런 엔터프리너십
저널리즘을 하잖아요. 기업가형 저널리즘.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치열함. 이런 부분들을 저널리즘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독일 같은 경우 아예 미디어 경영 쪽에서 경영학과 내에서 특화돼서 하죠. 우리나라는 그걸 신박가 분들이 하시잖아요. 경영학과 내에서는 이거 너무 시장 작으니까 안 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도 있고요. 근데 철저하게 사실 경영학적 지식이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프 자비스의 수업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이건 다 경영학이에요.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너네가 창업한다면 어떻게 가서 VC를 만날 것인지,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VC를 만나서 우리 기업에게 VC가 투자를 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 설득할 논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새로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모델을 내는 거죠. 언론사의 그 모델은 구독료와 광고다. 이것이 저는 또 하나의 틀에박힌 사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독료 모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철저하게 네이버를 죽여서도 안 되고요.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즉 네이버에 절대 없는 뉴스. 네이버에게 뉴스를 끊어서 우리는 네이버에게 안 보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회사에서 네이버에 보내는 기사랑 우리가 네이버에 안 보는 기사랑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 시장과 절연하지 않고서는 유료 시장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광고 모델을 그런 식의 어떠한 타겟팅된 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영미 모델을 쉽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영미권에서 가지고 있는 광고 시장의 규모하고 한국 시장의 광고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는 저널리즘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교도적인 자세. 전통적으로 구독 모델과 광고 모델 말이 있다라면 안 되면 와인이라도 팔겠다라는 자세. 안 되면 구두약이라도 팔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거친 시장에서 번 돈으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수단과 목적이 타협하고 야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모든 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유력한 모델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퍼블리카처럼 어떠한 큰 또는 뭐 스팟어스처럼 그런 크라우드 펀딩에 의해서 저는 이것도 실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동아리 모임 같은 오마이뉴스의 그 10만 만원계도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오마이뉴스 할 수 없고, 모두가 프로퍼블리카 할 수 없고, 모두가 스팟어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나와서 박수를 받고, 또 정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얘네가 이런 것까지 하느냐? 정당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룰을 지켜가고 시장의 법을 지켜가고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법이 준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관계망에 의해서 광고 따오는 거, 술자리에서 광고 따오는 것보다 저는 이 100만 배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깨끗한 시장의 룰을 지켜가면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자세들 속에서 저널리즘에 저는 답은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도 하나의 생태계잖아요. 생태계가 새롭게 구성돼야 됩니다. 과거의 전통신문의 종이신문의 독자와의 관계를 그대로 그 패러다임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자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저널리즘 스쿨이 필요하고 새로운 테크 벤처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독자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미국에서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사이트 중에 howto.gov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보죠. 근데 뭐냐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카운티에 있는 소셜미디어 담당 공무원들끼리 하는 커뮤니티.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다양한 온라인 강좌라든지 전체가 모여있는 워크숍들이 거기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춤타라는 거기도 하죠. 버티컬하면서도 소셜미디어 담당하면서 전체를 다 묶어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개적인 곳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커뮤니티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너무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인 어떠한 아까 뉴욕타임즈 소셜미디어 에디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록화해서 조사해서 다 어떻게 근절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헝그리 정신도 중요한 정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크게 흔히 말하는 시류에 쫓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쫓지 않으면서 이쪽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전망은 있죠. 그 혁신과 개혁하려고 하는
이 아이는 아직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장통을 저는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 발견하고 보도만 않고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고통을 얘기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 편집자들끼리도 모여서 또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물론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죠. 거기에서도 아직 방향도 못 잡고 이런 모임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외곽에서도 저널리즘을 좀 바꿔보려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슬로우 뉴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크진 않지만 그런 시도들이 저는 계속해서 모여야 변화의 물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국 사회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가 좀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나눠진 층에 대한 소구력들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10개, 20개 생겨날 수는 없다라는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대한 언론들은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대안적인 어떠한 지적 열망에 어떤 사회적 열망에 부응하는 언론들만 아직까지는 살아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슬로우 뉴스 아주 극히 일부로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라고 대한 언론들은 볼 수는 없고요. 사실 그거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성 저널리즘에서 저는 해줘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스노우팔, 가디언의 파이어폴 이건 형식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형적인 실험이기도 하지만 이런 또는 뭐 가디언이 대처가 죽었을 때 했던 그런 형식 실험 저희는 모바일에서 웹하고 앱은 얘기해도 앱에서 디테일로 들어가거나 웹에서 좀 더 디테일 들어갔을 때 다양한 형식 실험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모바일 전략에서는 지금 모바일에서 어떤 최적화된 것이 웹이냐 앱이냐가 아니라 한 단계 딱 더 들어가서 이 앱에서 웹에서 구현해 줄 수 있는 독자들에게 보기에는 와우 새롭게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구나. 뭐 스토리텔링 얘기하면서 그 기법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형식 실험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들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웹과 앱의 논쟁을 좀 벗어나서 우리의 무기를 다변화시키는 것 쪽으로 좀 논쟁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것들이 저는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레거시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모르죠. 저는 이번에 뉴스 스탠드 사건이 그나마 좀 언론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다급해진 거죠. 갑자기 트래픽이 떨어지면서 위기의식이면서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나올 건데 항상 변화는 위기와 함께 옵니다. 근데 한국 저널리즘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는 혁신은 조금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 혁신하려고 했을 때가 종편이죠. 종편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뉴미디어 전략을 좀 새롭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도 했었고 전문가들 강연도 좀 들어보고 영입도 좀 해보고 토론도 좀 해보고 근데 이제 종편 시장 재편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경로가 당분간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